처음에 술을 조금씩 먹게 됐을 때 그것이 내 삶을 그렇게 많이 망가뜨리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술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고, 그리고 15년 전에 급기야 저는 술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을 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알코올 중독은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암이나 당뇨, 고혈압 같이 불치병이면서 정말로 본인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만 그것으로부터 겨우 벗어날 수 있는 그렇게 지독한 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술이라는 것은 유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면 그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배웠고, 또 술에 대한 편차가 아주 심해서 술에 대해서 약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것은 재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5년, 10년, 심지어 20년, 30년 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술을 입에 대면 그 순간부터 과거의 알코올 중독의 시대로 바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을 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딱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덜 먹어야지, 자제해야지, 내가 술을 줄여야지,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는 절대 이 불치병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술을 컨트롤하거나 술에 대한 저항력이 센 사람들은 이런 저를 보면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술에 대해서 저는 부모로부터 유전인자들을 받아왔고, 또 태어날 때부터 체질적으로 술에 약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술을 끊는다는 것은 저에게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술에 저항력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술을 먹자마자 바로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 그리고 목에나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사람, 그리고 보통 말하는 필름이 끊어진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술에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였습니다. 술을 끊겠다고 결심을 하고 난 뒤에 제일로 힘이 든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맨정신으로 하루를 버티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술을 먹을 때 보통 4시에서 5시, 오후 그 시간이 되면 출출해지면서 그 다음에 술이 땡깁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또 어떤 안주로 술을 먹을 것인가, 이 생각에 달콤한 생각을 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깨어가서 술 기운 없이 술 안 먹고 또 잠을 잔다는 것은 저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민도 많았고, 그리고 누구에 대한 원망도 많았고, 술 기운을 빌어서 잠을 자야지만 했던 것입니다. 하루는 쉽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루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그 하루를 넘기기가 왜 그리 힘이 되냐면은 알코올 중독자는 이 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울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보통 마음이 여리거나 약한 사람들이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음악을 듣는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취미생활에 몰두한다든가,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 자신이 남을 원망하고 분노하다 보면 나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견딜 수 없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는
나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나에 대해서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것도 필요했습니다. 영준아, 괜찮아. 잘 될 거야. 넌 잘하고 있어. 충분히 잘 될 수 있어.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밤에 잠을 자다가 눈을 뜨면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이 무너지는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축복의 기도. 그 축복의 기도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수도 없이 외웠습니다.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그러면 어느 틈엔가 내 자신의 분노와 내 자신의 원망과 좌절이 점점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저 자신이 술과 사투를 벌이는 그러한 가운데 정말로 오늘 하루만 견뎌야지, 오늘 하루만 이겨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겨우 5일 지났구나. 겨우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 언제 나 1년이 지날 수 있어? 언제 나는 술 안 먹은 지 저 사람처럼 3년이 될 수 있을까? 술을 안 먹는 사람들 모임인 카페가 있습니다. 단주조화라는 다음 카페였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분들의 경험담과 그분들의 사투를 보면서 또 그분들이 어떤 분은 난 10년 동안 끊었다 이런 간증을 보면서 참으로 부러워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정말 피나는 싸움의 하루하루가 지난 어느 날 제 자신이 6개월이 지났는데 술을 하나도 안 먹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도 계속 일부러 술과 멀리했습니다. 술 친구하고 멀어진 것은 물론이고 예를 들어서 누가 나오라 우리 모임 있다 아니면 친구가 불러도 그 자리가 술이 있는 자리면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15년 끊은 지금도 침샘은 때때로 술 맛을 기억해내고 있고 또 내 머리는 옛날에 그 술 먹었을 때 그 몽롱한 기분 그리고 몸에 주는 쾌감 이런 것을 기억해내고는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달콤한 유혹의 소리를 나는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맑아져 있는 뇌와 몸이 때때로 술을 부르고 있는 경우도 경험합니다. 특히 시간이 많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이러한 제 삶이 남들을 보기에는 병적으로 결벽증적으로 술을 기피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정신의 이 시간들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주변에 술로 인해서 망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때때로 많이 봅니다. 그럴 때면 정말 제 자신이 술을 끊기를 참 잘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5년 후, 10년 후를 계획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제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썩은 고름을 쥐어짜고 난 후에 그곳에 약을 발랐더니 3살이 돋는 것처럼 제 삶도 3살이 조금씩 돋아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소홀했던 내 주변의 인간관계도 그러합니다. 술을 끊은 지 15년이 훌쩍 지난 그러한 지금이지만 아직도 술 맛을 기억해내고 그 유혹하는 술에 대해서 병적으로 습관적으로 술을 깊이 해야지만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마음 저린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술이 무섭다는 것을 경험했고 그 술이 그만큼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때때로 술을 그리워하는 제 자신을 보고는
참으로 씁쓸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